지난 한 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마치 두 개로 쪼개진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계속 내려가는데 다른 한쪽은 그야말로 폭등을 했죠. 아니 이게 같은 나라 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 기이하고 역사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81%로 힘없이 주저앉는 동안에 코스닥은 무려 7% 넘게 플러스 7.09%나 폭등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등락률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시의 두 축이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어쩌면 아주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은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답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쫓는 겁니다. 특히 시장의 큰 손이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따라가 보면 이번 현상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표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사면서 버티는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완전히 정말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에서 1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빼내서요. 그 돈을 거의 그대로 코스닥에 쏟아 부은 거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2조 6천억 원. 단 일주일 만에 기관들이 코스닥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이게 바로 코스닥 폭등을 이끈 엔진이었고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인 셈이죠. 결국 이번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에서 벗어나서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주나 바이오주가 많은 코스닥으로 의도적으로 자금을 옮기는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돈 정확히 어떤 종목들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이번 자본 이동 때문에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그 섹터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관의 돈은 명확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미래 성장성이죠. 원자재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받은 비철금속이 12% 가까이 급등했고요. 신약 개발이나 고령화 사회의 수혜가 기대되는 헬스케어,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심장인 2차 전지 섹터가 그 뒤를 이으면서 돈을 싹 빨아들였습니다. 특히 바이오 섹터의 열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엘팜텍 같은 종목은요, 한 주 만에 무려 29.97% 상승,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힘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빼놓을 수 없죠. 코스닥 상승을 이끈 또 다른 주역이었는데요.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한 주 동안에만 22.66%나 급등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기관의 돈이 빠져나간 곳들은 어땠을까요? 네,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동차, 건설, 조선 같은 전통적인 대형주들, 그러니까 코스피의 주력 섹터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번 시장 분할의 패자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요, 이런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이 사실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어디로 향하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안전자산의 폭등입니다. 특히 은 가격이 한 주 만에 8%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이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불안감은 바로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왜냐고요? 시장의 숨을 먹게 할 슈퍼위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부터 아마존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고 여기에 FOMC 금리 결정까지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장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난주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이 슈퍼위크를 헤쳐나갈 투자 전략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략은 꽤 명확합니다. 인과 아웃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인, 즉 비중을 늘려야 할 곳은 기관의 돈이 몰렸던 2차 전지, 바이오, 비철금속 같은 성장주와 안전자산인 은 ETF, 반대로 아웃, 비중을 줄여야 할 곳은 글로벌 관세 리스크가 있는 자동차나 정부 규제 우려가 있는 건설주처럼 불확실성의 큰 섹터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과열 위험인데요. 한 주 만에 레버리지 ETF가 22% 넘게 폭등하는 등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고점에 물릴 위험이 있다는 점,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의 시대가 왔다. 금보다 은이 더 빠르고 더 높이 오른다. 이번 분석 자료에 담긴 이 한 문장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이번 자본의 대이동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한국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신호탄일까요? 다음 주 슈퍼위크가 그 힌트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